이 영상 시리즈에서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채 안 된 1942년 10월 하순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 된 과달카날 섬에서의 지상전과 동시에 벌어진 10월 25일부터 시작된 산타크루즈 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과달카날 전역이 진행되면서 승승장구했던 일본의 전력이 소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2차 대전의 여러 전선에서 전환점이 생기고 있었는데요. 소련에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10월 하순이 되면 그전 2-3주 동안의 고된 전투로 독일군의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였고, 이외에 북아프리카에서는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가 시작되어 11월 초에 영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1942년 10월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무게 중심추가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10월 26일 오전 9시부터 이루어진 일본 항공대의 미국 항모 호넷 공격으로 호넷은 10여 분 만에 250kg 폭탄 3발과 어뢰 2발을 맞고 기동 불능이 되어버렸습니다. 태평양 전선에서 사용 가능했던 2개 항공모함 호넷과 엔터프라이즈 중 하나를 못쓰게 되었지만 공격을 감행한 일본군의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미군 항모와 호위함들의 대공포와 그리고 와일드캣 호위기들의 엄호가 매우 효과적이어서 일본 공격대는 70% 이상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53대의 항공기 중 15대만 살아 돌아갔습니다. 일본 항공대의 미군 항모 공격은 미국 항공대의 일본 항모 공격보다 더 일찍 이루어졌는데요. 이건 일본 항공대가 더 일찍 출발해서 더 일찍 미군 항모를 발견했기 때문이었고, 이때 호넷과 엔터프라이즈에서 발진한 미군 공격대도 일본 항모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대와 일본 항공대의 공격 시간차는 약 30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본 함대도 곧 들이닥칠 미군 항공대를 긴장 속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미드웨이의 교훈을 잊지 않은 일본도 이때 항모 쇼카쿠에 처음으로 레이더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식 2호 전파 탐신의 1형이라는 레이더였고, 약칭으로는 21호 전탐으로 불렀습니다. 이 레이더가 몰려오는 미군 항공기들을 탐지한 것은 오전 8시 40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군기들은 135도 방향에서 오고 있었고 거리는 145km였습니다. 이때 일본 항모 상공을 지키고 있던 제로기는 23대 혹은 26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쇼카쿠의 레이더는 이날만큼은 미군의 레이더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군기들은 계속 일본 항모 쪽으로 전진해와서 상공을 지키던 제로기와 접촉하지만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을 계속합니다. 이전에 미군 공격대가 시간을 아끼려고 모이지 않고 3개 부대로 따로 전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도착한 이 항공대는 이미 일본 항공대에 공격당한 호넷에서 맨 처음 출격한 것이었습니다. 와일드캣 전투기 8기, 어벤져 뇌격기 6기, 돈틀리스 폭격기 15기로 구성된 이 항공대는 즈2호 전투기들의 도중에 공격당한 부대가 아니어서 그대로 일본 항모를 향해 다가옵니다. 호위 제로기들과 접전을 펼치면서 몇 대는 격추되기도 하면서 결국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들은 오전 9시 27분 일본 항공모함 쇼카쿠에 급강하를 실시할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합니다. 당시 즈이카쿠는 엔터프라이즈와 마찬가지로 스콜 먹구름 속에 들어가 미군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5대의 돈틀리스 중 제로기 공격을 피해 폭격이 가능했던 것은 13대였다고 하고, 일본 함들에서 발사한 대공포탄이 터지는 사이 급강하가 시작되고 돈틀리스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전투 상황 기록을 종합해보면 돈틀리스 폭격기에서 처음 떨어진 폭탄 서너 발은 빗나갔습니다. 쇼카쿠의 회피 기동으로 인해
빗나간 폭탄들이 떨어진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군 폭격기들은 평상시 투하 고도보다 절반 이상 낮은 고도 2,300m에서 폭탄을 투하했고 바로 돈틀리스의 450kg짜리 폭탄이 쇼카쿠의 중앙부 엘리베이터 뒷부분에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폭탄이 후방 엘리베이터 왼쪽에 명중했습니다. 한 발의 폭탄은 함교 바로 뒷부분에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이 비행갑판 중앙부 어딘가에 명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쇼카쿠는 이렇게 돈틀리스 폭격기로부터 4발의 폭탄을 맞았습니다. 나머지 돈틀리스 폭격기들도 몇 발의 지근탄을 쇼카쿠 주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기록에서 그나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명중탄 4발과 최초에 빗나간 것 4개입니다. 이 폭격으로 쇼카쿠는 항공기 이착함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갑판 아래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항모 여러 군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쇼카쿠의 엔진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아서 전속력을 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흘수선 아래에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이건 같이 갔던 어벤져 뇌격기 6기가 어뢰 공격으로 전혀 피해를 못 주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미군 첫 번째 공격대에 어벤져 뇌격기들이 일본 항모를 발견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돈틀리스 폭격기들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어벤져 뇌격기들은 항모 대신에 일본 중순양함 토네를 만나 어뢰 공격을 시도했으나 명중탄은 내지 못하고 한 기가 제로기에 격추되고 2기는 오는 길에 불시착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폭탄을 맞은 쇼카쿠에서 화재 진압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드웨이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여러 피해 복구 준비를 했고 결정적으로 항공기를 거의 전부 띄우는 바람에 당시 쇼카쿠엔 2기의 항공기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미드웨이 때처럼 폭탄, 어뢰, 연료가 가득한 항공기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쇼카쿠의 피해 복구 작업은 계속 진행돼서 오후 2시 30분에 화재를 진압했고 이후 더 이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후방으로 퇴각합니다. 호넷의 1차 공격대 이후 출격한 엔터프라이즈의 소규모 공격대는 이후 미군 함대로 가던 폭격기 등을 엄호하던 항모 즈이호 제로기들의 공격을 받아 와일드캣 4기와 어벤져 4기가 전열에서 이탈해버립니다. 이 소규모 공격대는 일본 항모 부대까지 가지도 못하고 항모 부대 앞에 일본 전위 부대 배들을 만나 어뢰 공격 등을 시도했으나 전부 실패하고 아무 성과 없이 다시 엔터프라이즈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항공대와 10분 간격을 두고 호넷에서 두 번째, 전체로는 세 번째로 출격한 미군 항공대. 이 편대는 와일드캣 7기와 어벤져 10기 그리고 돈틀리스 9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편대도 일본 항공모함 근처까지 가지도 못했는데요. 맨 앞에 앞서가던 편대로부터 일본 항모가 안 보인다는 연락을 처음 듣고 그렇다면 일본 항모는 공격권 밖으로 이미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앞선 편대와 마찬가지로 항모부대 앞에 있던 전위부대의 일본함을 하나 목격하는데 바로 일본 중순양함 치쿠마였습니다. 치쿠마와 이름이 비슷하고 미드웨이에서 침몰한 중순양함은 미쿠마입니다. 치쿠마를 발견한 미군 항공대는 바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때 시간은 오전 9시 26분으로 첫 번째 항공대가 쇼카쿠의 공격을 개시할 때였습니다. 폭격이 시작되자마자 450kg 폭탄 하나가 함교 왼편에 명중해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5분도 채 안 되어 함 우현 중앙부에도 폭탄이 명중했습니다. 이후 어뢰도 명중해서
함에 해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항모를 발견 못한 미군 항공대의 공격으로 치쿠마에서는 약 190명이 사망하고 함장을 포함한 1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체 승조 인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난 것입니다. 이 사진에는 26일 당시 공격을 당해 중앙부에서 연기를 뿜고 있는 치쿠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수상기 캐터펄트와 크레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함 밖으로 돌출된 것도 보입니다. 치쿠마는 공격당할 때 어뢰를 버려서 큰 폭발을 피하고 이후 트루쿠 기지로 피항하고 1943년 2월 말까지 일본 쿠레 해군 공창에서 수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미군 이-3파 공격 때는 목표로 했던 일본 항공모함 공격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의 1차 공격이 전부 끝났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호넷의 화재 진화 작업을 돕는 미군 수상함들이 보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호넷 옆에 구축함 러셀이 오전 공격 이후 피해 복구 작업을 돕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호넷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남은 항공작전은 엔터프라이즈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미 항모부대를 지휘하던 킹케이드 제독은 남태평양 지역 사령관인 홀지 제독에게 정확히 2단어로 된 오전의 전투 상황 보고를 타전합니다. 호넷의 화재는 빠른 피해 복구 노력으로 오전 10시경 어느 정도 진압됩니다. 하지만 아직 전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어서 미군 항공대의 공격은 끝났지만 일본군은 아직도 2파, 3파 공격대가 계속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공격을 마치고 연료가 거의 떨어져서 돌아오는 공격대를 착함시켜야 했고 동시에 와일드캣 전투기들을 띄워서 상공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비행갑판이 평상시와는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해진 것은 당연했습니다. 1차 공격대가 쇼카쿠를 공격하고 있던 오전 9시 30분 순양함 노스앰프턴의 레이더가 315도 방향 약 120km 거리에서 다가오는 항공대를 포착합니다. 9시 45분에는 전함 사우스다코타의 레이더가 325도 방향 88km 거리에서 탐지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엔터프라이즈가 340도 방향 72km 거리에서 일본기들을 탐지합니다. 호넷의 이착함을 진행시킬 수 없어서 혼자 버거운 임무를 맡은 엔터프라이즈. 과연 엔터프라이즈는 일본 항공대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1차 공격에서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일본 항공대는 이번엔 어떻게 될지, 다음에 올라올 산타크루즈 해전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